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루어진 문제, 꼴패미 같은 집단들이 어떻게 해서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꼴패미 집단의 힘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권력에 의해 키워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이른바 곰탕집 사건만한 것이 없겠죠. 낯선 여자 하나가 1초 스쳐 지나가면서 성추행 당했다고 길길이 뛰니까 난 그런 적 없다고 버텼다는 이유로 6개월 징역형 맞은 사건 말이에요. 한때 심각한 문제가 됐다가 요즘 슬슬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대충 시비를 가릴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서 묻어버리는 분위기인데 이게 권력이 힘을 쓸 때 흔히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 오기로라도 더 확실하게 따져놔야죠.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의심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우선 형법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깔아뭉갠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꼴패미를 비호하는 쪽이 강조하는 건 성범죄에 관해서는 워낙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딱 여기까지만 강조하고 끊어버리니까 사법체계가 잘 정비된 현재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죄 지은 놈을 풀어주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안 해보고 그분들의 논리에 말려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에서도 정말 성추행을 한 상황과 하지 않은 양쪽 상황을 가정해 놓고 공권력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의 피해를 따져보세요. 성추행을 했는데도 증거가 없어서 풀어줬을 경우 피해는 당한 여자 하나 기분 나쁜 걸로 끝나죠. 그런데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제멋대로 증거 없이 판단해서 유죄 판결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자분이 그냥 감옥에 6개월 갇혀 있었다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업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추진하던 사업 박살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당사자만 그렇게 됩니까? 가족들까지 가장의 생업이 망가지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고요. 그 가족들 중에는 여자 없답니까? 그러니까 여자 하나 기분 나쁜 거 막아주자고 다른 여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 인생 망가뜨려도 좋다는 뜻의 판결인 거죠. 공권력이 멋대로 판단하면 바로 이런 정도의 피해가 끝도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이라도 통하는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죄인 만들지 못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격언이 생긴 거고요. 단순한 성추행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주는 살인 같은 범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원칙만 따져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인데 당시 영상에 나타난 정황까지 감안하면 더 이해가 안 가죠. 우선 스쳐 지나간 시간이 1초고 만질 수 있는 시간은 0.4초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계산하진 않더라도 화면을 보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정말 찰나에 불과하다는 점 인식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일어났을까?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려 했던 상황이라면 그러려 했던 당사자는 접촉을 통해서 뭔가 느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즐기자고 그런 짓을 한다? 이것부터 일단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판사는 여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걸 남자가 징역형 받아야 하는 이유랍시고 갖다 댔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착각이라는 간단한 가능성부터 여자가 관심종자나 꽃뱀성 거짓말장이었을 가능성까지 두어 가지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특히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여자 측 일행인 남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먹질 해야 된 상황을 보면 의심할 만한 상황이 분명하잖아요. 사실 여자들이 별것도 아닌 일로 자기가 무슨 위협이나 모욕을 당했다며 관심을 유도하는 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에 나서면서 여자 환심 사려는 경우도 많고요. 가벼운 베갯머리 송사 중에서도 태반이 그런 건데 이런 증상이 좀 심한 애들이 주변 사람들 싸움 붙이는 경우 개인적으로 좀 많이 봤어요. 더구나 다른 영상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여자 측 태도를 보면 더 의심스럽죠.
공개된 영상에서 드러났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자 측 주장은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이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자기 편하게 상황을 왜곡시켜 생각하는 성향을 드러낸 꼴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것들 다 깔아뭉개고 여자 측은 거짓말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잘라 판결을 내린 게 정상일까요? 여기서부터가 권력의 힘이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법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 하면 쉽게 들어오는데, 평생 법 공부하고 다룬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원칙을 몰랐겠습니까? 곰탕집 사건 같은 판례는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을 짓밟고 내려진 거죠. 그 결과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됩니까? 한 명의 여자가 기분 나빠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수십 명 인생을 억울하게 망가뜨릴 판결을 내려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추행의 피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사람 목숨 뺏는 살인이나 사회조직에 치명타 주는 횡령 같은 범죄보다 크답니까? 그런데도 성추행 같은 범죄만 어떤 무리가 따라도 처벌하겠다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살인 횡령같이 사회에 계산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에도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깔아뭉개겠다는 거고요. 이 정도면 법치, 민주를 내세우는 나라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짓밟고 횡포를 방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법의 원칙을 모를 리 없는 판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려 했을까? 누구 말대로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까? 그럴 리는 없죠. 만약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판사가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가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욱이 지상파나 종편같이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룬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은 흐름이 감지되거든요. 예를 들어 법학대학원 소속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판사의 판결에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뭐 때문에 끌어내린 겁니까? 이것도 원칙만 따지자면 국가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도 있으니까 되먹지 않은 결정을 하건 게을리하건 제대로 못한다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대통령이 납득할 수 없는 짓 하는 거 용납 못한다고 탄핵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들어선 정권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일개 판사가 되먹지 않은 판결 내린 건 판사의 고유 권한이 따지지 말라? 종편에 나섰던 한 여자 패널은 다 굶으면 견딜 수 있는데 나만 굶으면 억울하듯이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나와 문제가 되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이 말대로라면 이렇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스쳐 지나간 여자가 증거도 없이 성추행당했다고 길길이 뛰면 증거 없이도 징역 6개월 때리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 되네요. 단지 지금까지 그렇게 안 때리는 바람에 억울해하는 거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자를 꽃뱀으로 몰아서 안 된다는 논리도 참 거시기하대요. 은밀하게 몰아가는 게 꽃뱀이지 이렇게 대놓고 몰아가는 건 아니라나. 그러니까 여자는 공개적이고 당당하게만 하면 거짓말해도 비난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나요? 이 경우 여자 측을 비난하는 쪽 의견의 핵심은 꽃뱀이라는 말이 적당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여자 측이 무리하게 남의 인생 망가뜨리려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 이런 문제를 두고 꽃뱀이라는 말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넘어가도 될 상황이 아닌데, 방송에서 참 당당하게 말장난하는 패널을 보면 그 방송사 패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영향력 있는 방송 대부분이 이렇게 진실은 당사자만 하니까 판사가 제멋대로 판결을 내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와 같이 언론 나와서 떠드는 대부분의 패널이 객관적인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호하거나 판사의 판단이 어쩔 수 없다며 묻어버리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는 전문가 상당수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부 같은 공권력이 증거도 없이 처벌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판사 꼴리는 대로 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냉정하게 따져보면 증거 없이 판사 꼴리는 대로 내려진 이번 판결이 얼마나 형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보기 어렵지 않을 텐데,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몰아가서 대충 문제를 묻어버리자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방송에 출연하면 몸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정도로 기본적인 요소를 딱 부러지게 지적하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다는 건 좀 문제죠. 이런 흐름을 보면 담당 판사가 뭘 믿고 이따위 판결을 내렸는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법부에 젠더 감수성을 판결에 반영하라는 방침이 내려갔다는 말도 있고,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그분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해프닝을 양산하고도 여성가족부 장관 목이 무사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정책까지 당당하게 발표됐다면서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곰탕집 사건처럼 황당하게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건이 판사 하나의 정신 나간 판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판사가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기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법부까지 알아서 기게 만드는 권력의 실체와 목적이 뭐냐? 이건 최고 권력이 아니면 이렇게 사법부가 눈치 보게 만들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쳐 지나간 남자와 찰나의 접촉을 성추행으로 몰아간다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여자가 어길 게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태를 유도하는 측에서 던지는 메시지로 얻을 것은 확실하죠. 우리에게 걸리면 장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인생까지 엮어서 박살낼 수 있으니 알아서 키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이권은 알아서 내놓고 포장도 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연결되겠죠. 이념이나 종교 팔아 이권 챙겨왔던 집단이 고전적으로 써왔던 수법입니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고요. 이거 정리해보면 섬뜩한 상황이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성추행보다 훨씬 피해가 심한 살인 같은 범죄는 대부분 대놓고 이루어져서 증거 찾기가 쉽답니까? 당연히 성추행보다 증거 찾기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범죄에도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왜 여자 하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피해의 전부인 성추행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쪽과 그 앞잡이 노릇하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세뇌시키지 않았다면 조금만 따져봐도 말 같지 않은 논리가 분위기 타고 사회에 자리 잡을 수는 없었겠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강요되는 법에 반영되게 할 수도 없었겠고요. 그만큼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세뇌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아 이런 점을 떠들고 다니는 쪽이 물어뜯기면서 죽든지 같은 감염자가 되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 스트레인, 부산행, 워킹데드 같은 좀비물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백해무익한 좀비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감염시키도록 했을까? 마치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는 엄브렐러사 같이 말이에요. 이 점이 이번 시리즈의 핵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럼 나머지는 역시 투비 컨티뉴. 이상 불편한 약사였습니다.